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미지였냐면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아이. 차라리 없었으면 이제 힘든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들도 겁에 질리지 않고 부모 민원도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분노 조절 장애, 뭐 수업도 집중도 못하고 선생님에게 반항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게 됐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조성현 선생이 그 모든 이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들이 정신병 환자로 취급을 하고 또 정신병 환자라고 믿고 그렇게 약까지 먹으라고 두려워했던 또는 어려움을 느꼈던 그 유달리, 사실 어린이죠, 뭐 5학년이니까 아직 그 어린이를,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교사로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랬더니 거의 모든 교사에 의해서, 심지어는 상담 교사부터 완벽한 정신병 환자로 봤던 그 아이가 전혀 그러지 않고 너무나 이쁘고 멋진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네, 맞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그냥 너 특별하다, 대단하다를 넘어서서 우리도 교사가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과 과목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도와주는 존재다라고 그걸 공감을 얻고 같이 함께 해나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조성현 선생이 아닌 다른 교사들이 이런 달리군과 같은 반에서 폭탄이거나 거의 정신병자라고 진단받고 약까지 먹는 아이를 아주 정상 아이 또는 더 똑똑하고 특별한 아이로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를 원할까요? 일반 교사들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나 가치나 자기 자신을 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조성현 선생은 믿고 있겠지만 네. 다른 교사들은 그게 본인이 교사로서 사는데 중요하다고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그게 교사가 할 일이냐 아마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겠죠. 너는 왜 존재해? 라고 했을 때 교사는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에 대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 반이 평화롭고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있음으로써 지금 큰 문제네요. 그러면 그거는 상담교사 또는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성현 선생이 지금 하는 활동은 상담 교사 입장에서도 저거는 아닌데 저분은 왜 저러시나. 물론 내가 정신병자로 믿었던 애를 저분이 맡아서 나를 더 힘들지 않게 해줘서 참 고맙기는 한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나아졌는데 알고 싶지도 않아. 왜 알면 알수록 내가 잘못된 상담 교사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 그러니까요. 놀라운 상황을 본인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저의 이전의 믿음은 선생님들은 혼자 하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역할을 원래 위클래스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나와서 유달리와 같은 케이스를 공유함으로써 같이 함께 해보자라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끊임없이 비교 구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유달리와 같은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거가 가능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못 믿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유달리 같은 아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약 안 먹고도 이 아이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라는 게 그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 선생님들이 다른 담임 교사든 아니든 선생님들이 이 위클래스 상담 교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성현 선생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위클레스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내가 유달리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하면 어떻게 받을 것 같으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느껴서 느꼈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제가 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살았다는 것도 이제 그럼요. 여기 황심소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제 분명한 저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게요. 물타기 된 느낌이 든 상황이 그러게요. 저의 이제 어려움이었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또 자기 존재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갈등스러워하는 모습을 본인 나름대로 놀라운 성공과 성취의 사례를 통해 본인의 존재의 혼란과 위기를 경험하는 희한한 경험을 조선 선생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저 이 상담 인터뷰가 없었다면 저는 저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저의 마음을 더 깊이 못 들여다봤을 거고요. 조성현 선생이 유달리 학생을 제가 뭐 유달스럽게 보지 않고 그냥 한 아이, 우리 반의 한 아이고 그 아이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정받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얘는 학교에 시한폭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폭탄이 폭발하지 않고 제가 이 폭탄을 잘 해체했어요. 라고 볼 것인가? 그거는 조성현 선생 스스로 유달리 군을 뭐 나름대로 상담을 했거나 또는 담임 교사로서 유달리 군을 지도한 이거를 조성현 선생이 스스로 자신의 이 지난 한 학기의 교육 활동을 어떤 활동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는 그 질문을 조성현 선생이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조성현 선생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어렵고 추상적인 질문일까요? 아니요, 저를 제가 스스로 금쪽이와 같은 아이들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오은영 박사님 그렇죠. 버전이네요. 오, 그래서 훌륭한. 저랑 다른 선생님을 아주 시작부터 분리해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 조성현 선생은 조박사인 거예요. 학교의 조박사. 네. 아니 오박사인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또 EBS에서 이 우리 금쪽이 드라마 하나 또 찍어야 돼요. SOS 조박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조선 선생도 처음에 유달리 군이 정신병 환자인가요? 그 질문 본인한테도 해봤을 거고 아마 내한테도 수십 번 해봤을 거예요. 네. 마음속으로. 네. 차마 말로 끊으면 내한테 한 소리 들을 테니까. 네. 네, 또한 이 아이에게 피해를 입는 아이들에게 인내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달리와 같은 반 친구들도 결국 어린 초등학생인데 유달리에게 변화가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아이들의 인내와 이해를 어떻게 요구할까? 이 부분은 교실의 선생님들은 언제나 다수를 다뤄야 하는데 유달리에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다른 부분에 구멍이 생긴다는 느낌이 또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어려움을 조성현 담임 교사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저의 그 3, 4월 때의 어려움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3, 4월 때 교사로서 저의 마음은 이 아이를 최대한 공감을 해서 폭발하지 않게 해야지가 저의 첫 번째 이제 들었던 생각이었고, 그게 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제 마음의 스스로 만든 장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폭발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해야만 제가 WPI를 배운 교육심리 전문가로서의 저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설정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 그러게요. 저는 이제 WPI 심리 상담을 배웠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지라는 나름 호기로운 마음도 같이 있었고, 그렇죠.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연 잘 될까? 라는 생각으로 올해의 목표는 이 아이가 분노 발작 폭발만 하지 않게 도와주자가 저의 목표였었어요. 그러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달리 이 아이는 저에게 계속 물어본 거예요. 폭발로써. 선생님, 왜요? 제발 좀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라는 이 발작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저는 너는 그렇게 폭발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폭발을 안 할 수 있니? 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졌던 상황이었고, 다시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너의 폭발의 정체가 뭐니? 여기서 너는 어떤 마음을 드러내니? 라고 질문하기까지 저에게도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폭발했다 라는 느낌으로도 이제 저를 보게 됐었는데, 본인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똑같이 들었다는 거네. 이 아이한테 해줬어 미리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라고 생각한 적도 본인이 있었는데, 독심술사로 자기의 존재를 규정했다는 거네요. 우와, 진짜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극한 직업이네. 이렇게 아이 폭발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이 아이 입장에서 놀라워요. 아침에 등교를 해서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 그리고 어떤 세상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화를 어떤 장면에서 냈을까? 그리고 그 구도가 어디서 장면이 바뀌었을까?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조성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동료 교사들한테 하는 동안에 다른 동료 교사들은 와, WPI 상담은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극한적인 활동이야, 나는 결코 할 수 없어, 조성현 선생이니까 테니까, 이런 WPI 상담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반 WPI 학습 전사로서 본인이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이 끔찍한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되네요. 와, 본인이 그동안 WPI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난 믿었는데, 다른 주위에 있는 교사들이 WPI 상담은 어렵고 결코 나는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심어주는 이 놀라운 또 모습도 보여줬다는, 와, 가슴 아프네. 심지어 전 WPI를 몇 년간 수련하면서 배웠는데 모든 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라는 오, 대단하네요. 아, 나도 아직도 내 마음을 내가 때때로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데, 조선생은 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길래 몇 년 배운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게 되셨어요. 이게 저 스스로를 올가매는 마음이었던 거죠. 올가미는 본인한테 있었네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